지난달 초 뉴욕주 간호사협회의 파업 기간 동안에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4개월 된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병원 내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뉴욕시의 프리케이와 3K 등 데이케어 센터들이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남미 난민 신청자의 뉴욕 유입이 뉴욕시 홈리스 쉘터 시스템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가 2개의 새로운 해변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욕 주민들은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코비드-19에도 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르게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으며 중증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하세요. 65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더 서두르세요. 검사 및 치료는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코비드-19 백신은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nih.gov/백신 파인더를 방문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초 뉴욕주 간호사협회의 파업 기간 동안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4개월 된 아기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병원 내 조사가 착수됐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간호사 파업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달 11일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4개월 된 아기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관계자들은 현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사망한 아기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간호사들이 사건 당일 신생아의 저혈당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운트 사이나이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위독하거나 복잡한 수술을 주로 집행해 고도로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간호 인력이 파업을 단행하며 거리로 나섰고 이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는 경험이 많지 않은 간호사들이 배치됐었다고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앞서 마운트 사이나이 대변인은 고다미스트에 파업 기간 동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7명의 간호사를 적절하게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보건국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주 보건국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프리케이와 3K 등 데이케어 센터들이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운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가을 시의회와 함께 데이케어 센터들에 대한 지연된 지원금 지급에 대해 합의를 봤지만 여전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 일부 센터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케어 센터의 한 관계자는 창업 비용으로 $54,000 이상을 빚졌고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직원급여와 임대료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까지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일부 데이케어 센터들이 지원금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 지연을 야기시켰다면서 교육부는 지원금 신청 처리를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원금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육부에 직접 연락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남미 난민 신청자의 뉴욕 유입이 뉴욕시 홈리스 쉘터 시스템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회에 보고한 홈리스 쉘터 시스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4개월간 뉴욕시 쉘터 하루 이용자가 평균 54,838명으로 20.8%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부터 4개월간 쉘터 하루 이용자가 45,381명보다 약 10,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주로 남부 국경을 통해 미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 뉴욕시로 몰려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가족을 동반한 쉘터 이용자는 41.8% 늘어난 반면 독신 남성은 가족 동반자보다 2배 이상 많은 104.7%나 급증,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독신남서 쉘터 이용자를 맨해튼의 호텔에서 브루클린 신축 쉘터로 이주시키려 했으나 이들이 강력 반발해 이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편 50층 규모로 홀리데이 인 호텔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로어 맨하튼의 홀리데이 인 호텔을 쉘터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파산 신청을 한 이 호텔의 객실 492개를 한 개당 하루 $190, 하루에 $93,500를 주고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시가 2개의 새로운 해변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박하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올해 여름 허드슨 리버에 새로 해변을 개장하고 몇 년 내로 이스트 리버에도 해변을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리버 파크 트러스트 관계자는 웨스트 12스트릿 북쪽에 해변을 개장할 예정이며 약 14,000평방피트의 모래사장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변이 개장되면 이는 맨해튼의 첫 번째 해변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모래사장과 허드슨강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리버에 개장하게 될 해변에서 수영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최근 뉴욕강이 지난 100년 동안 가장 깨끗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질이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영을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트 리버에 만들어질 해변은 2028년에 개장할 예정이며 이 해변에서는 수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금융사기 민사소송 증언 과정에서 무려 400차례 이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S 방송은 어제 지난해 8월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증언 영상을 입수, 공개했으며 이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00여 차례 이상 수정헌법 5조를 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정헌법 5조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묵비권을 의미합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인 뉴욕주 검찰을 대리해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직접 질문에 나섰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언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재판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이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임스 검찰총장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 수정헌법 5조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보 멍청이일 것이라고 말하며 수정헌법 5조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합중국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특권에 따라 답변을 정중히 거절한다며 현 정부와 수많은 검사들이 도덕적, 윤리적 품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회계 서류를 조작, 은행 돈을 빌릴 때는 자산을 부풀리고 세금을 낼 때는 자산을 축소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티사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마녀 사냥을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며칠 전 이를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노골적으로 불출마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드센티스를 주지사에 당선되도록 도왔는데 그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나에게 상당히 불충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가 출마해도 괜찮다. 내가 여론조사에서 훨씬 앞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기회가 없었고 이미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은 드센티스 주지사가 자신에게 빚이 있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배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 출신 연방 하원 의원이던 드센티스는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위대한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트윗을 한 뒤 당내 경선에서 손쉽게 승리, 주지사가 됐고 리틀 트럼프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정을 내세우며 주군에 대한 불충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드센티스는 지난해에는 트럼프의 지원 없이 재선에 성공, 독자 생존이 가능한 공화당 잠룡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목한 전 세계의 주요 위조품 유통시장에 중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미 무역 대표부가 어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39개와 18개국의 오프라인 시장 33곳을 2022년 악명 높은 위조 시장으로 지목하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무역 대표부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위챗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 중국에서 가장 큰 위조품 유통 플랫폼 중의 하나로 지목했으며 위챗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바바 익스프레스와 함께 2021년부터 위조 시장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알리바바가 보유한 다른 업체인 타오바와 바이두 왕판, DH게이트, 핀두오두오 등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업체 대부분이 위조 시장으로 지목됐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조품을 판매하는 곳이며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압수된 위조품의 75%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위조 시장에는 한국과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이 연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빈도가 다른 납세자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탠포드대와 시카고대, 미시건대 공동연구 결과 저소득층 세금 환급 프로그램인 EITC, 즉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흑인이 다른 EITC 수혜자보다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3배에서 5배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들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세금 신고 1억 4,800만 건과 세무조사를 받은 78만 건의 납세자 이름으로 인종을 추정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세무조사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세무조사 대상은 국세청 전산망의 부실납세자 평가 항목 등 독특한 알고리즘에 의해 선정되므로 국세청 직원들이 흑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흑인들의 세무신고에서 비중이 낮은 사업소득은 상대적으로 심사에서 덜 선정됐고 흑인 납세자의 신고분에서 과소신고나 허위신청 등 불법이나 오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건비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연준이 올해 3월 금리 인상 뒤 인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해 4분기 기업의 인건비 지수가 3분기보다 1%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3분기 전분기보다 1.2% 오른 것보다 상승세가 둔화된 것입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률은 연율로 환산하면 4%로 연준의 목표치인 2%의 2배에 달하지만 임금과 물가의 연쇄 상승 악순환 속에서 임금 상승이 둔화된 것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준은 오는 3월 한 차례 더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한 뒤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관망하다 연말쯤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 결정 때 가장 크게 반영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급등세가 둔화된 것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끝내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복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오피스 가동률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보안회사 캐슬 시스템은 1월 마지막 주 10개 주요 대도시의 오피스 건물 점유율이 전주 대비 0.9%포인트가 상승 50.4%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오피스 건물 점유율이 50%를 넘은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지역은 아직 오피스 건물 점유율이 47.5%에 불과한 반면 텍사스주 오스틴은 68%로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았고 텍사스주 휴스턴도 60.3%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인근 샌호제이는 41.1%, 샌프란시스코는 45.9%로 IT 기업들은 업무 특성상 아직도 재택 또는 원격 근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로스앤젤레스도 48%, 워싱턴 DC는 46.9%를 기록했습니다. 캐슬 시스템은 지난해 마지막 주 주요 도시 오피스 건물 점유율은 21.4%였으나 1월 첫째 주 32.8%로 오른 데 이어 둘째 주 46.9% 등을 기록하다 마침내 50%를 넘은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난달 22년 만에 1월 상승률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1.67% 오른 11,584.55로 마감, 지난달 한 달 동안 10.6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2%가 올랐던 지난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에 1월 수익률로는 최고를 기록한 것이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 스탠더드앤퓨어스 500 지수는 6.18%로 1월 상승률로는 지난 2019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2.83%로 나스닥 상승폭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1월 강세를 보이는 등 1월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1954년 이후 전년에 S&P 500 지수가 하락했다가 이듬해 1월 주가가 5% 이상 오른 경우가 5번 있었으며 이때 해당 연도의 주가가 평균 30%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도 1월에 10% 이상 오르면 그해 2월부터 12월까지 주가가 평균 1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주택 매입 수요가 급감하면서 집값이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요 도시의 평균 집값을 보여주는 스탠더드앤퓨어스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0월보다 0.6% 내려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는 지난 2021년 11월보다 7.7% 올랐지만 지난해 10월 1년 전보다 9.2% 오른 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집값 상승세도 둔화가 뚜렷했습니다. 특히 20대 도시의 주택가격 지수도 전월보다 0.5% 하락, 5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도 6.8%로 10월의 8.6%보다 낮았습니다. 또 1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도 전년 동기보다 6.3% 올랐지만 10월에 8%보다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11월 피닉스와 라스베가스가 각각 1.9%와 1.7% 하락하는 등 서부 지역 집값이 크게 내렸고 연간 하락폭은 마이애미가 18.4%로 가장 컸고 탐파가 16.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는 연간 하락폭이 1.6%에 그쳤습니다. 한편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오른 36만 6,900달러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 프로풋볼 최대 스타로 꼽히는 올해 45세의 톰 브래디가 오늘 아침 트윗에 게재된 동영상을 통해 은퇴를 발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생후 19개월에서 35개월 신생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지난 2021년 64.5%에 달했지만 지난해 가을에는 59.2%로 하락하는 등 신생아의 백신 기피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20여 년간 조지아주에서 경이적 성공을 거두며 경제에 이바지했다며 어제 1월 31일을 기아 자동차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유엔 대사를 지낸 니키 헤일리가 내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 바이든이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비서 2명을 포함 자신의 로펌 직원 4명을 성폭행한 뒤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이 랩탑 저장 문서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의 주연 배우 네이탄 체이싱 호스가 라스베가스에서 종교 집단의 지도자로 변신, 부인 5명을 두고 13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21년 1분기 비트코인 15억 달러어치를 사들였던 테슬라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1억 4천만 달러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악의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기업 인텔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향후 투자를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CEO의 임금을 25% 삭감하는 등 모든 임원과 간부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